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주택시장 정상화되면 환율 안정화되나요?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복잡한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요 정도 선에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단은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1달러당 50페소 이하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1달러당 230페소 정도 합니다. 문제는 기울기인데 지금 너무 급속도로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인플레라기보다는 페소화가 그냥 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도 높겠죠. 아르헨티나 지금 91%, 요것은 아르헨티나의 전세가율이 아닙니다. 요것은 91%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91%. 말 다 했죠. 화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휴지가 되어가고 있는 아르헨티나 페소.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상황의 아르헨티나. 정상적인 국가의 기준금리는 4.5%. 영국입니다. 영국은 4.5%. 미국은 5.25%죠. 미국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야 돈이 휴지가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기준금리가 높은 것이겠지만 정상적인 국가들 중에서는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저렇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나라가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4.5%, 영국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한국은 3.5%입니다. 3.5%. 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국가의 체력이 안 되니까 지금 3.5%에서 스톱한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10년간 보면은 대략 1150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 1150원 선으로 빠른 속도로 회귀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지금 환율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300원 넘어가는 것이 거의 일상화된 상황이죠. 환율. 여기서 관련 뉴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오피니언 일상이 된 그래서 불편한 1300원대 환율.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는 더 약세라고 합니다. 슬로우 모션 위기, 체질 개선해야 체질 이야기가 나오죠. 요 정도 되면은 체질이 별로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기사 내용에 1990년에서 2022년 환율 평균 33년간 환율 평균이 1063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0원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높은 환율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환율 뛸 때 그때는 주범이 킹달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웬만한 선진국 통화는 미국 달러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는 약세죠. 약세. 일본, 중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달러 대비 약세이긴 한데 대한민국이 특히 심합니다. 마이너스 5.5%. 이 기사 내용이 좀 긴데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고환율의 이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역 수지가 15개월째 적자이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1.75%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고환율이다. 미국 돈의 수요가 많아지고 한국 돈을 찾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고환율이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은 알고 보면은 가계 기업 부채 많아서 지금 금리 못 올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1.75% 격차가 난다. 요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는 부분이 성장 잠재력 저하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 미래도 밝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전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다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역수지 15개월째 적자. 제조업체의 원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장 임차료,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공장 건설 비용, 요런 것이 땅값이 비싸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물론 전기료 같은 것은 쌉니다.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장 지어서 제조업체 차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무역수지 15개월 적자에 한 축을 이루는 큰 이유가 높은 땅값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 1.75%,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많고, 그리고 일부 기업들 부동산 올라간다고 하니까 부채 땡겨가지고 부동산 매수하고 담보대출 받고 이런 업체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1.75%, 미국하고 역대 최대 격차가 벌어졌죠. 그리고 3번, 성장 잠재력 저하, 합계 출산율 0.78, 주택 폭락 예정입니다. 주택 폭락 되지 않으면 0.78 개선될 수가 없죠. 결국에는 1, 2, 3 모두 부동산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망가진 나라, 부패라고 봅니다. 부패. 요 부패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저는 전세제도라고 봅니다. 앞서 괴물들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의 괴물 전세제도.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괴물은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91% 괴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물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 괴물이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괴물, 대한민국의 전세제도. 요거 엄청난 괴물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괴물이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누적된 부패의 산물 전세제도는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은 물 붓고 기름 부어가지고 매매 가격 저 위에서 놀도록 만든 것이 전세제도인데, 인구 절벽과 함께 전세제도 자동적으로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미래의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부패죠, 부패.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 결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주택 관련 두 가지 지침. 매수할 때, 임차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일단은 전세제도 거의 소멸될 때까지는 주택 매수 주의해야 됩니다. 개파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로 임대되는 물건은 모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모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이 월세 연세로 돌아가는 시장. 그런 물건은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계약을 하셔도 되겠죠. 상대적으로 안심. 그리고 2번, 전세로 주택 임차 주의. 일단 전세를 알아보실 때 선순위 대항력이 없다면은 일단 무조건 패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돈 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가는 월세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아보고 있는 전셋집이 세상이 폭삭 망해도 월세 400 정도 나오는 주택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세 10억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거기다가 안전율 80% 곱해가지고 한 8억 정도, 월세 400 나오는 주택이면은 전세 8억 정도까지는 오케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조심해서 전세 임차하셔야 된다. 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